오늘 얼굴 안 찍히시는 거냐? 됐어요. 예. 그러니까요. 한번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명리를 하시면서 뭐 몇 가지를 더 이렇게 보조적인 툴로 해도 좋은데 뭐 육효나 뭐 상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같이 해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죠. 예. 그래서 육친에서 이제 하나 남은 게 뭐니까 정관, 그 다음에 편관. 그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관제적인 어떤 통제를 많이 받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도시 환경, 공간적으로 보면 도시 환경, 그 다음에 사회적인 규범이라든지 규범이나 법제를 많이 받는 그런 어떤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뭐 사회생활 면에서는 직장이나 조직 활동이겠죠, 그죠? 조직 활동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는 실제로 이제 관청 주변 이런 것도 많아요. 관청 주변, 그 다음에 관청뿐만 아니라 이제 종교시설도 하늘 관청이라 했죠, 그죠? 종교시설에 인접한 모양의 어떤 주거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편관은 이런 것이 더 좀 심하게 이루어진 모양이 되죠, 그죠? 그래서 법제가 아주 강력한 어떤 환경, 또 무시무시한 물건을 다루는 거죠. 무시무시한 물건을 다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물건은 주로 그렇죠. 군 조직이라든지 군 조직이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 공학계통의 그 공장이죠, 그죠? 공장에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물건을 다루는 어떤 그런 환경, 이런 것에 관련해서 주거 모양이라든지 또 직업 환경 이런 것들이 그 간섭을 받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간적으로 또는 동작으로. 그다음에 이제 이 편관 정관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대체로 그 건강에는 뭐예요? 건강에는 그렇죠, 저하를 초래하고, 또 편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사고나 또 세균성 질환이죠. 세균성 질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짐으로써 결국 본인이 이제 사회적인 번영을 하더라도 이런 어떤 요소에 쉽게 노출이 잘 되는 그런 것이 기본 어떤 환경이다, 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육친을 조금씩 더 여러분이 확장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훈련이 잘 되면 이제 육친이라는 것이 그 사주 해석에서는 거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이 활용되고 해석의 기초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육친을 가지고 심하게 표현하는 경우에는 이제 거의 육친론만 가지고 다 사주 해석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근데 그 정도까지를 전체를 해석하는 수단이라까지 생각하기는 어렵고, 많은 부분에 어떤 해석을 삼는 어떤 바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연습은 여러분들이 워낙 육친을 많이 써서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어떤 의미나 그런 작용 정도는 전부 다 잘 아실 걸로 보고, 해석할 때 이렇게 확장을 해서 쓴다 정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십시오. 거기에다가 이제 간제하고 결합을 하면 그게 더 확실해지겠죠. 예를 들어서 대운 자체가 예를 들어서 미가 미대운인데 이게 편관이다. 편관이다라면 공간적으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저지대일 것이다, 고지대일 것이다. 공간적으로 어떤 대운을 만나서 우리가 쓴다고 한다면 저지대예요, 고지대예요? 고지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편관이 있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접근이 안 되는 강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높은 곳에 편관이 있다는 것은 이런 곳에 뭐냐면 우리 군대라든지, 그래서 이 군대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우리가 저지대, 고지대에서 높은 곳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주거로 친다면 아파트하고 일반 그 주택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아파트가 되겠죠, 그죠? 높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말 그대로 물상으로 이 글자를 뭐냐면 이제 지지 자체, 이제 간지 자체의 모양새로서 취하고, 그 다음에 육친으로서 또 그것을 또 취하고, 이렇게 해서 사주접근했는데, 이게 이제 제주 넘는 데는 좀 유용하다는 거죠. 제주를 넘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고객이 어떤 신뢰도를 갖다가, 고객에게서 얻어내기 위해서, 이런 공간 쪽에 살고 있느냐, 물어보면, 그러하다. 이런 식의 어떤, 답을 얻어냄으로써 결국, 이제 신뢰도를 확보하고, 또 실제로 해석할 때도 좀 기준이 되긴 돼요. 어느 쪽으로 가야 더 좋다, 긍정적이다, 이쪽으로 가기 쉬울 것이다, 이런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 육친과 그 간지를 같이 이제 결합을 해서 보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훈련을 삼으면 자연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사주를 뭐냐면은 하나의 뭐냐면 이 산수화처럼 볼 수 있는 거죠. 산수화처럼. 어떤 풍경처럼. 육친이 있으면 그 육친이 있다라고 보고, 육친으로서 그 어떤 의미나 존재에 대한 해석, 존재를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동작이나 행동적 경향성이 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월정제, 월에 정제가 놓여 있는 경우에, 요 모양은 전형적인 건 아니고, 정간에, 자, 요런 모양을 갖추고 있을 때에, 자, 저 사람의 학습 방법이나 패턴은 어떻겠습니까? 학습 방법이나 패턴은. 공부를 치열하게 할 것이다, 아니면 적당히 할 것이다? 치열하게 해요, 적당히 해요? 치열하게.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그 정제의 의미를 이제 먼저 우리가 동작으로 생각한다면, 정제라는 것은 뭐예요? 음양이 가장 완벽하게 짝을 지어버리는 것이죠. 음양이 짝을 지어버렸으니까 아쉬울 게 있다 없다? 별로 아쉬울 게 없다는 거죠. 이렇게 천성적으로 낙천성 기질 이런 게 잘 발생해 버리는 거죠. 적당주의. 채워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갖다가 열심히 파고드는 게 아니고 될 만큼만 하는, 될 만큼만. 그죠? 그래서 보통 다른 글자들이 크게 훼손함이 없으면 격이 이렇게 아주 격이 좋지 못한 경우가 아니고는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면 1등은 잘 안 해요. 잘 안 하고 보통 3등 이런 좀 하면서 떨어지면은 쪼르륵 한 7등으로 내려가면 딱 5등에서 3등까지 올려놓고, 그 다음에 3등 이상은 잘 안 하고 3등 이상은 피곤해서 안 한다 이거죠. 하여튼 치열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적당주의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짝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음양의 뜻을 얻어버렸기 때문에 삶을 어떤 역동적으로 크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결국 동작으로 보여야 되는 거죠. 동작으로. 이미 뭐냐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재성과 관성을 얻어야 된다는 문제, 재성이 딱 맞는 게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부모 혜택이
이런 경우에는 부모 혜택이 좀 원만해요? 아니면 부모 혜택이 부족해요? 부모 혜택이 원만하니까, 부모 혜택이 원만하니까 어떤 뭔가 성취 동기가 강력하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취 동기가. 그렇게 강력하게 발생하지 않고 치열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성향으로 가버리냐면, 말 그대로 아까 적당주의죠, 적당주의. 적당하게 하고, 막 어떤, 뭐 치열한 어떤 모험이라든지, 막 치열한 경쟁 이런 걸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결국 적당주의에 의한 어떤 행동 성향이 발생해서, 학교로 갈 때도 보면 보통 부모 애를 태우다가 결국 가고 이런 식이죠. 이거는 이제 전부 다 무엇으로 이제 동작으로 행동적 경향성으로 해석을 붙이는 걸 여러분이 자꾸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천간에 붙어 있는 것이기도 하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지지에 있는 게 무엇으로 드러나요? 개가 천간에 투출함으로써 개수의 어떤 그 기본적인 작용이 많이 활발하게 발생하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편관이 득세를 해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편관이 득세를 해 있으면 어떤 그 기질이 발생해요. 호랑이를 마주하고 있는 것과 같으니 호랑이와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정신적인 무장을 한다 안 한다? 해야 되겠죠, 그죠? 이를 악문다 안 악문다? 이를 악물어야 되겠죠, 그죠? 이를 악물고 열심히 자기가 뭐 어떤 노력을 하든지 극복을 하든지 하는 이런 과정이 발생함으로써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어떤 마음이 발생해요? 주로 호승심이죠, 그죠? 호승심.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그래서 호승심인자가 발생함으로써 지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1등을 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1등을 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새로운 어떤 경쟁을 자꾸 스스로 일으켜내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유지함으로써 그래서 오랫도록 본인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편간에 의해서 뭐 절제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런 식의 어떤 그 활동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전부 다 뭐냐면은 편관이 있다 이게 아니고 어떤 동작을 하지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그 육친하고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 동작 경향성 이걸 갖다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뭐냐면 대체로 그 사람에게 오랫도록 뭐냐면 간섭하는 어떤 행동적인 습성이죠. 행동적인 습성. 이 습성이 뭐 기질이나 성향으로 보통 그 사람이 가진 기질이나 성향이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뒤에는 이제 일종에서 성정으로서 결국은 이제 파악을 해서 어떤 똑같은 간지가 오더라도 동일한 간지가 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요런 모양하고 이제 개축의 정묘하고 개축의 정사하고 물론 이게 공망이 돼버리지만 공망이 아니라고 보고 뭐 사가 여기 있는 게 그러면 뭐 C에다가 오를 둡시다. 오를 두고 C가 오가 되면 병오C가 되죠, 그죠? 자, 요런 패턴의 사람이 둘 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뭐냐면 호승심이 있겠죠, 그죠? 자존심 강하고, 그죠? 항상 뭐냐면 나는 호랑이와 함께 사는 사람이다. 또는 호랑이를 항상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호승심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승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다 사용하는 도구가 뭐예요? 이게 편인이죠. 편인이 있으면 어떤 걸 주로 많이 사용합니까? 편인이 있으면 그렇죠. 기술적인 에너지, 그 다음에 인성으로서 기본적인 속성이니까 요건 뭐냐면 비급인무리지에 있으면은 비급무리지에 있다는 것은 행동적으로 동작이 빠르다 느리다.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승부를 내려고 하고. 요건 뭐예요? 인성을 사용한다는 것은 뭔가 그쪽 기술이나 학문성이나 능력을 만들어서 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어떻게 요 위에 있는 사람은 비슷한 어떤 호승심을 해결하는 방법이나 수단이 무엇이다. 어떤 지구전이든, 아니면 특별한 어떤 기술이든, 이런 걸 가지고, 이걸 극복한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막, 건수만 생기면, 야, 한 판 붙자 해서 그냥 가서 한 판 붙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지런히 이 경우에는, 도구로서 뭐냐면 비경급제를 활용한다는 거죠. 비경급제를 활용하는 방법은 왕창 대들어서 승부를 낸다. 그래서 속전, 속결, 속전속결의 어떤 행동 성향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요 경우에는 똑같이 자존심이 있지만, 뭔가 자기가 꾀를 쓰고, 뭔가 기술을 개발하고, 방법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면에서 이제 엄연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뭐냐면 이제 하나하나씩 확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자기한테 간섭을 많이 하고 있는 인자, 그 다음 간섭하고 있는 인자,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수단도 되고 상황도 된다. 그죠? 그래서 내가,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뭐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뭐가 있다. 돌멩이가 있다. 그러면 돌멩이를 짚잖아요. 평상시에는 직접적인 작용은 많이 안 했었지만, 무엇이에요? 돌멩이 옆에 있으니까 돌멩이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뒤에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해놓은 강의 속에 이제 일종의 무기론이에요, 무기는 뭐냐면, 어떤, 자기가 삶을 살아가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온다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오는 것에 있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결국 활용하게 되는데, 요 경우에는 뭐예요? 순식간에, 주변의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한 판에 승부한다. 이런 해석이 이제 어떤 방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왜 구분해둬야 되느냐. 대운에서 올 때, 우리가 관성을 어떤 돕는 인자가, 오행적으로 돕는 인자가 왔다. 자, 경이 왔을 때에, 자, 이걸 재물을 취하는 방식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항상 해결 방식이 어떻게 해요? 속전속결이죠. 그러니까 재물도 뭐냐면 빨리 가서 자기가 취해오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발생하고, 이 팔자는 상대적으로, 욕심은 자기가 강하게 가지고 있지만, 뭔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수단, 이런 것을 고안한 다음에 가져온다. 그죠? 이런 면에서 이제, 타고난 어떤 그릇 내부에 발생해 있는 경향성, 그 다음에 운에서 간섭하는 간섭자,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저런 모양, 신월의 정일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별로 경쟁도 없고, 이미 내 것도 채워져 있으니까. 내게 그냥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환경이 발생하는데, 본인이 애를 써서 막 취하려고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자꾸 좋은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므로서 이제, 똑같은 정일주라 하더라도 무엇에 의하여 주변에 간섭하는 육친들의 어떤 모양새에 의해서 실제로는 다 다르게 행위적인 어떤 틀이 짜진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육친이라고 하는 것의 의의가 뭐냐면 단순하게 우리가 갑부터 개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천성적 요소는 있지만 천성적 요소가 무엇에 의하여 이런 육친에 의해서 간섭함으로써 결국은 사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사주 해석의 어떤 큰 방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저걸 이제 자꾸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죠. 훈련하시다 보면 저절로 이 사람은 어떠한 해결 방식으로 간다. 이렇게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육친에 대해서 이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틀만 자꾸 연습을 자꾸 해보시면
지금 보통 간명지 형태로 이렇게 적을 때 어떤 걸 적어요? 주로 여러분들이 그냥 그것만 적나요? 그 사주 간지만 적고 대운 적고 그냥 그걸 바로 해석을 하는 방식으로 주로 많이 해요. 아니면 이런 그 훈련을 여러분이 해보시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한번 명조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갑술에, 예를 들어서 계유에, 뭐 정사다. 자, 이런 식의 어떤 간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조금 숙련이 되면 이제 이거 안 해도 됩니다만은, 오행적으로, 무엇이 드러나 있고 무엇이 부족한가. 자, 이것을 따져보는, 여러분이 이제 공부할 때는 이걸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주성이 되는 것이고, 그죠? 구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환경을 옆에다 기재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상관, 또 그 다음에 비견, 그 다음에 정관, 그 다음에 편인, 편재, 그 다음에 정재. 요 다음에 뭐냐면 또 12운성상의 그 세력, 12운성상의 세력을 본다면 이게 록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술이 쇠지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유가 병지에 해당하고, 그 다음 사가 태지에 해당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간이 지지의 세력을 받고 있는 어떤 정도, 이런 것들을 밑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천간지지 신살이 있겠죠, 그죠? 천간지지 신살이 있으니까 천간과 지지 사이의 신살이 뭐예요? 이게 천을기인이 되죠, 천을기인. 뭐 기타 어쨌든 잔잔한 신살들이 있습니다만 제일 뭐 해석에 많이 쓰는 두드러지는 천을기인. 그 다음에 또 하나 작용하고 있는 게 뭐예요? 공망. 그죠? 술이 공망에 앉아 있죠, 그죠? 술의 공망. 요 옆에다가 이제 또, 어떤 유년에서, 적용해 쓸 수 있는 신살들, 삼재의 인묘지이죠, 그죠? 자, 요렇게 이제 쭉, 이렇게 간지가 갖는 오행끼리 조합에 의한 육친의, 그 다음에 천간지지의 12신살, 그 다음에 12운상, 그 다음에 천간지지끼리 결합되는 신살, 그 다음에 지지지지끼리의 신살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자오묘는 그 자체로 뭐 장성이라고 보고, 그 다음 술은 뭐가 되고요? 월살이 되고, 그 다음 유는 연살 또는 도화살, 그 다음 산은 덥살. 자, 이렇게 이제 12신사를 이렇게 쭉 한번 나열해가지고, 적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한다면, 뭐, 지장관 같은 게 훈련이 많이 되어 있으면 좋지만,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요 옆에다가 이제 이렇게 조만하게 적어도 되겠죠, 이게. 임계. 그 다음에 신금, 정화, 무토. 그 다음에 경신. 그 다음에 경하고 신. 그 다음에 무, 경, 병. 이렇게. 임계, 신정무, 그 다음에 경신, 무경병.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간지 하나를 놓고 쭉 이렇게 놓고 나면 이제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더, 어떤 구절들, 오행적으로는 다 충족되어 있구나. 무엇이 허결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그 다음 육신적으로도 무엇이 있다 없다가 되겠죠. 그죠? 무엇이 있다 없다. 그럼 상관이 둘. 그죠? 그럼 정관이 하나. 재성이 또 하나, 둘. 이렇게 이제 본인이 그 마킹을 하면 되겠죠. 그죠? 마킹을 해가지고, 팔자 해석을 해나갈 때, 요런 글자들이 다 뭐냐면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영향을 다 주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다 뭐냐면은, 삶의 그 어떤 수단이 되고, 이걸 이
지지 자체를 무엇으로 해요? 무엇으로? 이게 지상의 환경.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정신적인 지향성, 기운 이런 것들 되겠죠, 그죠? 요렇게 이제 여러분이 표를 잡고 이렇게 도표화를 해서 글로 직접 써보는 게 써보면서 뭐냐면 해석을 이 사람은 뭐가 많이 작용하겠구나, 이 사람은 무엇이 많이 작용하겠구나, 이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 연구를 해보면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는 잘 안 해보셨죠? 예, 요거를 이제, 요 표를 만드는 걸 직접 수비를 해보는 걸 여러분이 한 100개 정도만 이제 잘 아시는 분들 있죠. 잘 아시는 분. 인생을 그 사람이 살아온 내용을 최소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70까지를 활발한 사회 활동이 있다라고 본다면 한 50 정도까지 살아왔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을 적어 본다면 그 사람의 그 행동, 겪어왔던 일들, 이런 것들이 여기 자연적으로, 어떤 글자의 작용으로 그런 어떤, 기질이나 개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작게는 한 50명만 해보더라도, 이제 팔자 해석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이 유용하게 요런 방식의 어떤 접근이나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 정리를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 강의를 해온 방식도 전부 그거죠. 이제 이게 간지, 그죠? 간지 자체의 의미, 그 다음에 오행, 그 다음에 육친이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육친과 따라와서 해석에 크게 활용되는 것이 12운성.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다루게 될 게 뭐냐면, 신살에서 여러 가지 관계에 발생하는 신살들이죠. 이 신살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면 팔자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무리 없이 다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표로 정리를 해보셨으면, 자, 오늘은 지금부터 이제 그 신살 부분, 요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요 부분요. 신살 한번, 신살 공부를 그렇게 전혀 다루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다 신살 이런 걸 공부를 해보셨죠? 개인적으로는.